안녕하세요. 또 다시 무덤 뚫고 나온 모아요입니다. 영상 업로드를 한 달이나 쉰 유튜버가 있다?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공백기 이후에는 늘 그랬듯이 모아요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원래 0.5 UBD에 빛나는 클레멘타인 영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저 끔찍한 걸 보던 중에 편두통 기간이 왔기 때문에 몇 번의 재시청이 필요합니다. 유튜버 극한 직업. 따라서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탑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정식 명칭이 뭔지부터가 혼란스러운 팽이 많아 부모님들의 지갑을 위협하던 문방구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 무려 한일 합작이라는 상상도 못한 근본을 가진 애니 탑블레이드 시리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탑블레이드의 본래 제목은 폭전슈 베이블레이드. 탑블레이드라는 제목은 한국에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탑블레이드라는 팽일 대결 스포츠가 유행인 세계관... 내가 이걸 무슨 생각으로 봤지? 어쨌든 그런 세계관에서 동료를 만나고 대회에서 승리하며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연히 이 작품 역시 1999년부터 연재된 원작 만화가 있는데 원작의 인지도가 워낙 낮아서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이 작품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완구 회사인 손오공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업체입니다. 당연히 일본 애니라고 생각한 탑블레이드는 한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오랜만에 국뽕 오지게 들이킬 만한 작품입니다. 게다가 단순 하청 수준이 아닌 시나리오, 연출, 감독까지 모두 협력하여 제작되었죠. 손오공의 사장은 팽이 완구를 설계하다가 마케팅을 위하여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일본 완구 업체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원작을 기본으로 전개를 할 예정이었으나 8화 이후로는 전부 애니의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펄럭. 여담으로 이와 같이 외국과 한국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애니가 생각보다 다양한데 하다하다 요리로 몬스터를 만드는 요리사인 주인공이 볶음밥밖에 만들 줄 모르는 요리킹 조리킹, 천사소년의 티의 고고학 버전, 왜 인물들을 수인으로 설정했는지 미스테리인 몬타나 존스 등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그렇게 폭전슈 베이블레이드는 한일 6개 업체의 똥꼬쇼 끝에 2001년 1월에 일본에서 먼저 방영을 하게 됩니다. 2001년 10월쯤 한국에서 탑블레이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포켓몬스터 무인편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디지몬은 테이머즈가 방영 중이었는데 포켓몬스터 특유의 반복되는 방식으로 인한 실증, 디지몬 테이머즈는 특유의 어두운 세계관 때문에 아이들은 서서히 등을 돌렸죠. 이런 시기에 갑자기 분위기 팽이라니. 어린 나이임에도 유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탑블레이드에 아이들이 반해버린 것입니다. 탑블레이드는 한국 기준 평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이 괴물들이 지배하던 애니메이션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보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문방구 사장님들이었습니다. 당시 문방구는 단순히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아이들의 문화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탑블레이드가 방영하기 전엔 문방구에 미니카 트랙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의 인기에 힘입어 미니카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방구 아저씨가 미니카 트랙을 철거하고 웬 솥단지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바로 탑블레이드 경기장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미니카의 의리가 남아있던 저는 이런 표정으로 슬퍼했지만 완구계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팽이에게 응원을 하거나 명령을 하면 그것에 호응하듯이 팽이가 움직였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그러나 완구 자체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와우. 저도 엄마에게 졸라서 카이의 드렌저를 구입하는데 성공했었죠. 솔직히 주인공보다 카이가 잘생겼다 인정? 인정. 이런 팽이 붐으로 인해 손오공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 2005년까지 팽이 1700만 개를 팔아서 매출 1조 원, 1억 원이 아니라 1조 원. 불법 중국산 팽이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은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본을 쓰면서도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이군요. 2002년 당시 손오공 사장이 밝힌 에세이에 따르면 탑블레이드 제작비 60억 중 20억에 추가 마케팅 비용 11억까지 선부담하여 한국에서의 탑블레이드 제조권, 판매권, 캐릭터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장님, 실례지만 제 비트코인 미래 좀 알려주세요. 1년 반째 존버 중인 애니메이션을 완구의 홍보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완성도 또한 훌륭했습니다. 특히 등장인물 간의 비중 분배가 균형 잡혔는데 메인은 강민이지만 중국 편에선 레이, 미국 편에선 맥스, 러시아 편에선 카이가 확실한 포커스가 주어져서 강민 단독 주인공이 아닌 정말로 4명이 모두 주인공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인기는 없지만 없어선 안 될 설명충 캐릭터까지. 진행 방식이 무조건 필살기나 질질 끄는 대신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언하고 격려하며 극복하는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는데
있는데 이 때문에 탑블레이드 시즌 1은 비슷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을 한국의 애니 제작사가 참여했다니 다시 한번 펄럭. 2002년경 엄청난 완구 판매량에 취한 관계자들은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완결이 날 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완구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2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시즌2 탑블레이드 V는 전작의 제작진들이 모두 교체되어 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구 판매가 주 수입원인 이상 애니에 과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아니 근데 투자를 너무 안 했잖아. 일단 전작과 전혀 다른 작화. 시즌1에선 카이의 인기가 독보적이었는데 그 때문에 카이의 팽이인 드렌저가 가장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인기가 구렸던 맥스의 드레셀은 재고가 남았다고 하죠. 이에 시즌2에선 인기의 균형을 맞추고자 성형을 했나 본데 눈이 커진다고 없던 인기가 생기진 않죠. 그래도 카이의 팽이가 제일 잘 팔렸다고 하는 슬픈 사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성형의 대가로 시청자들은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얘인데 얘가 아니야. 어색함은 비주얼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에서도 느껴지는데 시즌1에서 묘사된 캐릭터의 성격이 전부 바뀐 것입니다.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던 강민은 팀원들에게 폭언과 무시를 하는 망나니가 되었고, 침착하고 배려심이 깊던 레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인기가 없는 맥스는 그냥 비중이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애니의 일부분 3D와 팽이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현실처럼 잘 구현해놨는데 애니와는 매치가 안 되는 것이 함정이죠. 완구 판매율은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즌2가 너무 저질급이라는 것을 제작진도 인식했는지 시즌3 팽이대전 G블레이드에선 시즌2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데 51화 중 절반이나 할애했다고 하지만 시즌3에서마저 완구 판매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스테리하게도 이 시기에 서구권에서는 매출 이익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네요. 띠용. 어쨌든 폭전슈 시리즈는 용두사미의 끝판왕으로 완결나게 됩니다. 후속작들의 제목이 매우 헷갈리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2000년 초반에 방영한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탑블레이드라고 알고 있는 폭전슈 시리즈, 그리고 그 후속작 메탈파이트 시리즈, 그의 후속작 버스트 시리즈를 통틀어서 베이블레이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폭전슈 시리즈의 후속작인 메탈파이트 시리즈는 뭐야. 기술력은 발전했지만 비주얼은 퇴보한 완구와 더욱 아동틱하게 바뀐 주인공들을 자랑하는데 이게 탑블레이드 세대나 구려 보이는 거지. 이 편으로 베이블레이드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이걸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메탈파이트 시리즈의 완구는 일본에선 전작의 버금가는 판매고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엔 올해의 완구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는군요. 이 애니메이션 작품부터는 한일 합작이 아닌 순수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탑블레이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베이블레이드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복잡해.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후속작들을 짝퉁 취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짝퉁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작품이 있는데 국산 애니메이션 최강 탑플레이트입니다. 손오공과 장금이의 꿈으로 유명한 희원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투니버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죠. 내용은 노골적으로 탑블레이드를 따라 만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손오공에 탑블레이드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애니라고 합니다. 리부트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제목이 저게 뭐야. 그러나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완구도 문제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탑플레이트의 완구가 메탈파이트 블레이드에 등장하는 제품의 구조를 가져다 쓴 것이 논란이 되고 말았는데요. 손오공은 메탈파이트 베이블레이드에 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20년 가까이 협력관계가 깨지게 되고 2016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완구는 영실업에서 정발하게 됩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더욱더 아동틱해진 작화와 전작보다는 멋있어진 것 같으나 탑블레이드에 콩깍지가 씌인 아재들이 보기엔 별로인 완구가 등장합니다. 내용은 한국에선 버스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츠가 2019년 6월 3일까지 투니버스에서 방영이 되었고 후속작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GT가 투니버스에서 6월 24일부터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구 제품은 한 달마다 조금씩 새로 출시된다고 하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래 고단수로구만. 지금의 초등학생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 팽이만 봐도 두근두근 하겠죠. 베이블레이드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출시를 해도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팽이 경기장이 없어서 집에 냄비에다 돌려본 사람은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총총. 게임은 이제 시작되고 깨나는 두 번째 영혼의 집에